안녕하세요. 새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요새 하반기 증여세 시즌인데요. 증여라 하면 자산의 무상 이전 행위인데 이때 현금 증여를 제외하고는 보통 부동산 증여가 많으시죠? 부동산 증여를 할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라 하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그리고 다음으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순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모의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이제 감정가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감정평가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일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네, 세무사님이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네요.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감정평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정평가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하는 직업인데요. 감정평가는 토지나 건물, 상가와 같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무형의 가치, 영업권, 권리금, 모든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고 매기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님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이나 개인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의뢰인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많으실까요? 의뢰인은 많이 다양해요. 세무사님과 같이 절세를 위해서 의뢰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으려는 그쪽에 부동산이 가치를 모를 때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 보상, 토지 보상 뭐 이런 것들. 그쵸. 네네네네. 경매, 그쵸. 다양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은 이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시나요? 의뢰해 주신 물건의 가장 유사한 거래 사례나 평가 전례 아니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면 개발 이익까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세 동향까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역이 먼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직접 실사를 나가시고 그러시나요? 정식 감정 평가가 의뢰되면 실사 나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원칙이고요. 당연히 현장을 보고 오고 그냥 항공 사진이나 로드뷰로 봤을 때 와 현장 갔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현 실사를 가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탐문도 해보고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시 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어떤가요? 비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공시 가격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공시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죠. 매년 발표되는 정확히 목적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평가사, 평가기관이 평가사들 정해준 표준지를 기준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매기는 특성이나 매칭을 시켜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특성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표준지가 매칭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공시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감정평가액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시 가격이 높은데 또 감정평가를 좀 낮게 받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공시 가격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산정한 거기 때문에 표준지가 잘못 매칭돼 있거나 이용상황 예를 들어 지금 이용상은 임야이거나 전인데 주거 낮이나 상업 낮이로 잘못 들어가 있거나 실제로 거의 도로이거나 이럴 텐데 그런 경우는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시 가격이 낮은데 감정평가가 높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정말 많죠. 이게 예를 들어 보통 임야라고 하면은 이게 가치가 있겠어 하면서 공시지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개발 가능하거나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들은 이게 충분히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시가격이 표준지를 매칭시켜서 나온 공시가격보다 개발 이익이나 인근 주변 상황 봐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는 보통 하나의 기관에서만 하나요? 한 개의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두 개의 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평가법인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단수평가를 하고 두 개의 평가 기관에서 하는 걸 복수평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 10억 이하일 경우엔 단수평가, 그 이상일 땐 복수평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이제 의뢰인 분들 중에는 사실 감정평가를 조금 받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원하는 가액대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좀 많으신데, 그러면 원하는 가격대로 좀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요청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명의 평가사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평가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심의를 거치게 되고 뭐 금액이 클수록 더 위원회까지 거치게 되니까 아예 시세 수준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평가서는 나갈 수가 없고요. 네, 최대한 그 평가 목적에 따라 범위는 낮게 원하시면 낮출 수 있는 범위는 낮게 해드릴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절세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일반 거래 목적의 평가서의 경우에는 1억이나 사실 몇 천만 원의 크고 낮음에 따라 절세가 확실히 되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뭐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이슈 중에서도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것들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준공전 등기가 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뭐 의뢰 주시는 건데 계약서나 그냥 계약서가 있겠죠. 네. 거래 가능성이 있고 향후 재산 실현이 확실한 물건의 경우에는 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원하는 가액이 있지만 이제 시가에서 너무 동떨어질 수는 없고 최대한 의뢰인에 가장 가깝게 감정평가를 받는데 아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매번 의뢰를 받을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네. 감정평가 의뢰 받았을 때 네. 낮은 게 유리한가요? 높은 게 유리한가요? 보통은 이제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낮게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 상속이 발생을 했거나 그리고 증여를 하려고 하실 때 아까 무상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돈의 거래는 없이 단순히 부동산 명의 이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가가 낮아야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낮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데 만약에 상속이 발생했는데 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부동산 가액이 결정날 수 있다고 하면 일부러 부동산 가액을 높여놔서 나중에 취득가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팔게 되면은 양도세 절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로 높게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 증여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이제 취득가액을 높이고자 할 때도 이제 뭐 오래된 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땅이나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다주택자 뭐 중과 유예 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취득가액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반대로 높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의뢰인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평가사분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실 원하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가액이라던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시가와 이제 너무 떨어진 거는 이제 평가사분이 이제 기존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토대로 저한테 이제 미리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기준 삼아서 충분히 이제 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지훈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감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최근에도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아파트가 대부분 거래가 절벽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를 낮게 의뢰해서 시가와 아주 동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벗어난 범위 내에 시가를 의뢰해서 절세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사님의 역할이 세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절세를 위해서는 뭐 상속이 됐건 증여가 됐건 그 가액이 높이건 낮추건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최근 들어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평가서 의뢰가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낮추거나 높이거나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감정평가사님 와주셨는데 너무 이 자리 이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